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와 상식에 대해서 안내하는 반동입니다. 혹시 요즘 강아지가 이유 없이 설사를 하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자주 나진 않나요? 아무리 사료를 바꿔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장 건강부터 다시 봐야 할 때일 수 있어요. 사실 강아지도 우리처럼 장이 예민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호자들 사이에서 강아지 유산균 정말 핫합니다. 근데 막상 유산균 고르려고 하면 종류도 너무 많고 먹이는 방법도 헷갈리죠? 오늘은 강아지 유산균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먹여야 효과적인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보호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장 건강 챙기는 방법이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강아지 유산균이 왜 필요한가부터 짚고 갈게요. 첫 번째, 강아지 도장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 면역세포가 장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게 바로 피부병, 알레르기, 심한 경우 면역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반려견은 사람보다 음식 변화에 예민해서 조금만 사료를 바꿔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설사하거나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두 번째, 강아지 유산균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 그럼 강아지 유산균의 구체적인 장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 기능 개선.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역할이죠. 좋은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줘서 변이 무르거나 냄새가 심한 아이들한테 특히 좋아요. 둘째, 면역력 향상.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체계가 안정되고 알레르기 반응도 한층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피부가 가려워서 자주 합던 아이가 유산균 먹고 나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호자분들도 많아요. 셋째, 구취 개선. 장 내에 쌓인 독소나 가스가 줄어들면 입 냄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입 냄새의 원인이 꼭 입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넷째, 스트레스 완화. 최근엔 장내축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장 건강이 스트레스 반응, 불안감과도 연결돼 있다는 연구도 많아졌어요. 예민하거나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아이한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할까요? 자, 유산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죠? 하나, 반려동물 전용인지 꼭 확인. 사람용 유산균을 먹이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람과 강아지는 장내 미생물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 균주의 종류와 수 확인하기. 보통 오호균 몇 마리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유익균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장균 수 CFU가 10억 이상은 돼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셋,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해서 장까지 잘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넷,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없는지 확인. 유제품이나 곡물에 민감한 아이는 무유당, 무글루텐, 무첨가 제품을 고르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 섭취 방법 어떻게 먹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제품을 잘 골랐다면 이제 어떻게 먹이느냐도 중요하겠죠? 하나,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유산균은 보통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특히 식전에 급여하면 장까지 유익균이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속이 예민한 아이는 식후 급여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둘, 하루 몇 번 주면 되나요? 보통은 하루 1회 또는 2회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제품마다 다르니까 포장지 뒷면의 권장 급여량 꼭 확인하세요. 셋, 어떤 형태가 좋은가요? 요즘은 가루형, 알약, 추어블, 액상형까지 다양하죠. 가루형은 사료에 섞어주기 좋고 추어블은 간식처럼 주기 좋아요. 중요한 건 아이 입맛에 잘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겁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스트레스 주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다섯째, 유산균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 직사광선, 고온, 습기 피하기. 가장 기본이에요. 햇빛, 열, 습기는 유산균을 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서늘하고 건조한 곳,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이 좋아요. 둘, 뚜껑 잘 닫기, 실온 장시간 노출 피하기. 사용 후엔 꼭 밀봉하고 하루 종일 사료 위에 올려놓는 건 피해주세요.
개봉 후 유통기한도 확인해서 36개월 내에 소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유산균.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하나, 복통, 설사, 구토가 더 심해졌다면? 드물지만 유산균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즉시 급여 중단하고 수의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둘, 항생제와 병행할 땐 타이밍 주의. 항생제는 유익균까지 같이 죽일 수 있어서 유산균은 항생제 복용 23시간 후에 먹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현실적인 급여 루틴.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쉬운 루틴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사료 주기 전에 유산균 가루 소량 섞어서 급여. 간식처럼 취업을 형태로 놀이 시간에 주기. 평소 설사나 변비 잦은 아이는 2주 이상 꾸준히 급여.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유산균의 효과부터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섭취 방법, 보관까지 쭉 정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장 건강이 좋아지면 기분도 컨디션도 면역력도 전부 올라가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유산균 한번 챙겨보는 거 정말 후회 없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선 장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